안녕하세요. 알파마마루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금수저가 아니라서 불만인 사람 다 모여라입니다. 자, 여기서 금수저가 아니라서 불만인 사람이란 뜻은 내가 가난한 게 너무 정말 억울하고 불만이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금수저가 아닌 게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결혼할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시댁이나 친정에서 집도 사주고 전세금도 대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참 형편이 안 좋아서 정말 바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 자체가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자,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이 과연 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탤런트 임영규 씨는 원래 부모님이 되게 부자였어요. 되게 집안이 부자였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사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나친 사치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도 많이 실패해가지고 한 2년 6개월 만에 유산으로 받은 165억을 다 탕진해버렸다고 합니다. 돈은 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날려먹는 데는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이 유명하고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긴 했지만 자기가 끝까지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낭비를 하다 보니까 끝내는 파산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보스 선수가 파산을 선고했다는 것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사치를 하고 낭비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로또 1등 당첨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사기를 당하고 너무 사치를 많이 하고 뭐 사업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거지가 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이제 자수성가하는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이제 사장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딸은 없고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갖고 그냥 받아 쓰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취직도 안 하고 일하려고도 안 하고 그 사업을 물려받으려고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 세 아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들조차도 다들 그 시아버지가 주는 그냥 그 생활비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자수성가했던 그 부자 아버지는 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이 그냥 쉽게 뭐 이제 경영을 하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막 비난을 하는데 그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뭐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고 해도 그게 싫다고 하면서 안 하고 그냥 생활비 다 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대기업, 그러니까 그런 재벌들의 2세나 3세들이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또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차남이 이제 세안그룹 이창희 회장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세안그룹이 워크아웃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아들 그리고 손주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유산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잘 못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재벌 2세 3세라고 되게 쉽게 경영을 하고 뭐 되게 쉽게 뭐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건 아니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부자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되게 쉽게 부를 일구고 하기 때문에 되게 세계적인 부자들도 아무래도 금수저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 400대 부자들 중에서는 자수성가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자가 된 사람은 35%, 그러니까 자수성가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편견들을 깨워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라별로 자수성가 부자들, 이제 세계 400대 부자들 중에서 자수성가 비율을 보시면은 한국은 400대 부자 중에 한국 부자가 5명이 속해 있는데 이 5명 다 자수성가 부자가 아니죠.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자수성가 부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꼭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이 많고 부자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흙수저로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항상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나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석유, 그러니까 원유 매장량이 1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네수엘라는 그 석유만 믿고 정말 예전에는 아주 부자 나라였죠. 지하 자원이 많다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금수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금수저 국가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에서는 석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는 되게 부자 나라죠. 부자 나라인데, 부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퍼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또 무상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주는 게 많은데 굳이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개발하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약간 게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 하면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가 있는데, 차베스도 그렇고 마두로도 그렇고 둘 다 약간 좌파 포퓰리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퍼주기 정책을 썼고, 그러니까 그렇게 퍼주기로 해서 자기들이 석유가 많다는 것을 너무 자만한 나머지 석유를 국유화하고, 그리고 막 외국 기업과 전문 인력도 막 내쫓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는, 그런 데다가 또 정책도 약간 반미 성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유만 믿고 정말 너무 자만하게 이제 정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량을 가졌는 베네수엘라지만 워낙 반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제 제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량의 셰일가스가 발견됨으로써 딱히 이제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끝내는 지금 현재 이제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상황이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부자인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페루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페루에는 구아노라는 이제 새똥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게 천연비료 역할을 하는 그런 거여서, 이 구아노를 캐어다가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그냥 구아노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게을러지고 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천연 비료인 구아노 말고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생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아노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새똥 때문에 또 부자였던 나라가 한 군데 더 있죠. 여기는 나우루 공화국인데 여기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새똥이 변해가지고 인광석이 되는데, 이 인광석이 화약이랑 비료의 재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광석을 팔아서 나라가 정말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국민들이 정말 너무 많이 게을러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노동이나 이런 것들 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다 시켜먹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많이 먹고 그냥 전혀 움직이는 거를 거의, 어쨌든 이 인광석을 팔아가지고 나라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학비든 병원비든 뭐 뭐든 간에 다 공짜였고 세금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이 손 하나 깐다고 안 하고 너무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방탕하게 되고 사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경제가 어려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인광석을 캐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땅을 너무 많이 파가지고 이게 해수면보다 더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섬나라인데 자꾸 섬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국가에 쌓여있는 돈도 이제 점점 고갈돼가지고 나라가 점차 아주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아주 잘 살았던 나라 필리핀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1950년대 한 60년대쯤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심지어는 6.25 때 육군으로 파병도 시켜주고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원조도 해줬던 그런 잘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아주 부패하고 사치한 그런 정치를 했고, 그 다음 대통령도 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끝내는 필리핀이 많이 이제 망했죠. 그래가지고 현재는 지금 필리핀 여성들이, 필리핀에선 되게 엘리트인 여성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가사 도우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1대는 본인이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서 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재산을 모으는 것을 봐왔던 그 2대는 현상유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난 그런 3대는 그 부를 지키기가 많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긴 합니다.
물론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것은 예외도 많습니다. 예외도 많지만 어쨌든 꼭 부자라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부자이라는 법도 없고요. 그리고 흑수저로 태어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시도를 하고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은 흑수저였는데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되게 부자가 많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특히 여기 일본의 단타 유명한 BNF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 안 된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164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1800만 원 이 정도에서 17년 뒤에는 40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의 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단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알파맘 로또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우리가 부를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재산을 불려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는 미국 주식으로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해서 크게 노하우 없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